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큰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또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맞는 대선 정말 중요합니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초 정도 하셨는데 박 후보님도 충분히 쓰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그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도 여러 번 바뀌고 또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민의 삶이 어디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 다 뽑아봤지만 그 민생이 그렇게 어려움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문 후보님 말씀하시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이 특히 경제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 현 정부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 후보님을 비롯해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그때 평가를 받으신 그 핵심 멤버들이시고 또 저를 향해서 계속 정권 교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난 4년 쭉 의원 생활을 할 때 계속 민주당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그렇게 또 불법 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저를 상대로 정권 교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5년의 세월이고 그동안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늘 힘이 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책임은 무한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10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선언 이후 처음으로 충청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충남 천안 농산물시장과 공주의 유구장터를 방문해 지역 경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세정시 정부청사에서 여성 공무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뒤 세종시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오늘은 충청권을 방문합니다. 어제는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인사 대탕평을 이루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에서 하룻밤을 보낸 박근혜 후보는 오늘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대전 등 충청권을 방문합니다. 박 후보는 특히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뢰 정치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어제 광주 방문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인사 대탕평으로
100%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역설하며 호남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 후보는 앞서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에서 안보 리더십을 내세우며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단일화 공약 등을 제시하면서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섭니다. 어제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전북 익산과 전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박 후보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국민 화합과 동서 화합을 강조하고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연체 채권을 사들여 320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과 더불어 오늘 말씀드린 가계부채 대책을 꼭 실천해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중앙선대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선을 30여일 앞둔 시점에도 야권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기막힌 일이라면서 지금까지 이벤트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기존 순환 출자는 허용하되 신규 출자는 금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나눠먹기 단일화 이벤트로 국민의 검증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부산 출신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출마로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을 찾았습니다. 중소조선업체의 금융을 지원하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부산에 본사를 두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조선산업을 살리고 부산을 선박금융의 특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갈치 시장에서 해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점심 식사도 하는 등 바닥 민심을 훑으며 부산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 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언이 경제 민주화 공약의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논란이 커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일정으로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를 방문해 중추산업인 조선업계를 위해 연구개발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찾아가 지역 민심을 경청하고 개임산업 채용 박람회장을 찾아 일자리 확충에 대한 경제 5단체장과 만나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기업이 힘들더라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 후보는 오늘 부산을 다시 찾아 해양수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야권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 합의를 정치 노름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증된 여성 대통령론으로 단일화 바람 차단에 나섰습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초긴장 상태인 외교안보 상황 극복을 강조하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도 단일화 합의를 밀실 야합으로 규정한 데 이어 궁지에 몰린 야권의 궁여지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과거 유신에 저항했던 김지하 시인으로부터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란 말로 지지를 받은 박근혜 후보는 여대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거론하며 여성 대통령 탄생 자체가 쇄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과
소수를 향한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새누리당은 정치 쇄신 결의문을 채택하며 박 후보의 쇄신 행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오전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 전략과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박 후보는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신뢰받는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을 의결하는 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선진당과 함께 지역 발전을 바라는 충청인들의 열망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최 행사에 참석해 우리 사회는 지금 여성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며 여성이 국가 리더십의 중심에 서면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치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는 등 사실상 정당이 행사해온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고질적인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각각 선거일 2개월과 4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 국민이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하겠다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MBC 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대선 공약으로 내걸 정치 쇄신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개헌 문제가 쇄신안의 핵심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 후보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면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당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여야 동시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개혁을 위해 국회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 부처와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특히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오늘 저녁 단일화 회동을 앞두고 맹공을 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이 인위적인 짝짓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공동정부가 탄생하면 내부 권력투쟁으로 건국 이후 최대의 혼란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외교안보 통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북방 한계선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지휘부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것이라면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북한 지도자와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어 오후에는 서울 양재동에서 열리는 한국 미용 페스티벌에 참석한 뒤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 복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인
정치쇄신안 등 대선 정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치쇄신안에는 상설특검 도입 등 부정부패 척결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개헌 문제는 박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사회통합정책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안에 개헌 문제와 공천 방식 등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무역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개편. 박근혜 후보는 오늘 오전 무역인과의 만남을 갖고 수출 종사자들이 신명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통합을 위해선 박근혜 후보는 정년을 앞둔 4060 세대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는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중장년층의 노후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월 13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100% 지원하겠다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오전 SBS 미래 한국 리포트에 참석해 착한 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 비전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 정책을 투트랙으로 가동하고 기술과 정보를 접합시키는 창조 경제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4060 인생설계 박람회장을 찾아가 베이버 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와 노후 설계를 위한 한국형 고용복지. 박근혜, 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로 포함한 국내외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차 미래한국 리포트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정치나 정책의 신뢰와 투명성 개선 없이 복지 지출만 늘릴 경우 남유럽 국가처럼 경제 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복지 관련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를 앞둔 한국의 경우 의료나 연금보다는 가족과 고용 중심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복지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는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복지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민주화와 성장 정책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미래 한국 리포트 행사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중장년층 대상의 금융상품 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어제 산하겸 포럼 주최 특강에 참석해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방송정보통신기술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성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박 후보는 또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0만 정보통신기술인과 함께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상상력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이른바 창조 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정보통신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임을 부각시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경제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주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NNL 문제에 확실히 답도 못하고 국가의 영웅을 민족의 반역자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길 수 있겠느냐